5월 13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중소기업청 SBA는 지난주 코로나 경제 피해 재난 대출 프로그램 EIDL의 한도를 확장시키는 수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50만 달러였던 대출 한도를 200만 달러로 늘리며 기업이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목록에 기업 부채 상환을 추가했습니다. SBA는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인 레스토랑, 체육관, 호텔과 같은 타격이 큰 분야의 비즈니스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500 이상이라고 알렸습니다. SBA는 소기업 소유자가 대출받은 후 2년 동안 상환을 유예한다고 알렸습니다. 기존의 상환 유예 기간은 18개월이었습니다. 유예 대상은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50만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 우선 신청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30일 동안은 50만 달러 이하의 대출 신청만 받으며 50만 달러 이상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곳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한 업체는 한도 내에서 한 건 이상의 융자가 가능하게도 했습니다. 또한 가입 요건을 간소화해 중소기업 대출보다 간소한 절차를 지니고 있는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의 간소한 신청 절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IDL 대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직원 수 500인 이하의 비즈니스 개인 사업가, 독립 계약자 등이 받을 수 있고 이자율은 3.75%입니다. SBA의 이스벨라 구즈만 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많은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출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 1,5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13일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 안전망 및 기후 정책에 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고 법인 세율과 개인 세율을 각각 26.5%와 39.6%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5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에 대해 3%의 추가 세금과 25%의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총 세금 인상 금액이 밝혀지지 않아 전체 예산 증액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위원회는 이번 주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하원의 세금 인상 계획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법인세 28%와 양도소득세 39.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밝혀졌으나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 공화당의 감세로 37%였던 법인세가 21%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다시 26.5%로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고 기업 세율은 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만 적용되며 40만 달러 미만이면 18%의 세율로 과세되고 4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기업 소득에는 2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세금 인상안은 특정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을 담고 있으며 고소득 개인과 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세금 공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세수 확장 계획에는 IRS의 세금 집행에 대한 790억 달러의 투자 한도 포함되어 더 강력한 세금 징수를 진행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39세 다니엘 마시아스는 자신과 37세인 그의 아내 데이빗 마시아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갓 태어난 딸의 이름을 짓기를 원했지만 출산 일주일 만에 산모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2주 후에 남편도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에게는 7세, 5세, 3세, 2세의 자녀까지 총 5명의 아이들이 남아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산모는 임신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편의 접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의 코로나 핫스팟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임산부의 심각한 코로나 질환 사례가 많은 것을 알리며 8월 초 임산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8월 초 여행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자녀들은 빠르게 회복했으나 부모들의 증상은 악화돼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남겨진 5자녀는 조부모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학 연구팀이 보다 접근이 용이한 코로나 질환 치료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이처스 과학 보고서에 게재된 조지아 대학 연구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통풍 치료제인 프로베네시드가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같은 일반적이지만 치명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베네시드는 FDA의 승인을 받은 통풍 치료제이며 미국에 출시된 지 40년이 넘어 그 부작용이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세포에 붙어 스스로를 계속 복제, 전파합니다. 프로베네시드는 이 복제 과정을 차단하여 세포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으며 현재 약물에 대한 시험관 테스트를 거쳐 생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증의 코로나 환자 약물 치료는 렘데시비르와 항체 투여만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그 활용에 제한이 있지만 프로베네시드는 경구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중증에 의한 입원 치료 전에 의사의 처방으로 지역 약국에서 알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베네시드는 일부 항생제의 효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므로 다른 코로나 치료제와 동시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약물이 코로나 치료제 전환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트립 바이오사는 복용량 결정을 위해 연내 임상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3일) 아침 보도된 월마트의 가상화폐 라이트코인과 파트너십 보도가 가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마트의 대변인과 라이트코인의 최고 경영자도 이 뉴스가 가짜인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내용은 로이터, CNBC, 야후 파이낸스 등의 매체에 일제히 보도됐으나 바로 삭제 수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라이트코인 관계자에 따르면 보도 배포 자료를 오인해 잘못된 주장을 트윗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월마트 측은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거짓 뉴스 발표 후 라이트코인의 가격은 $175에서 $233로 뛰었으나 다시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5,450명, 신규 사망 251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309명, 신규 사망자 수는 5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